영혼까지 끌어모은 스타일 영끌스의 민우쌤입니다. 제가 다른 미용사분들 구독을 되게 많이 하고 자주 보는데, 다른 미용사분들 컨텐츠에 꼭 하나씩은 있는 게, 이런 미용실은 피하세요, 뭐 이런 미용실을 가세요, 좋은 미용실 찾는 방법, 뭐 이런 컨텐츠가 많이 올라와 있고, 머리 때문에 고민이어가지고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컨텐츠를 본 분이 꽤 있을 텐데, 제가 오늘은 그런 컨텐츠에 대해서 반박 아닌 반박을 해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 오셨는데 다른 미용실에서 해가지고 와가지고 머리가 망했어요. 근데 저는 이럴 경우에도 웬만하면은 그 머리를 망하게 했던 미용사를 탓하지 않고 욕하지 않아요. 나한테 했던 고객님이 다른 미용실 가서도 똑같이 제 탓을 하고 저를 욕할 수도 있는 거니까. 요즘 방송 중에서 되게 핫한 프로그램, 그 수우파도 보면은 편집하시는 분들이 되게 조금 안 좋게 편집해서 서로 되게 막 경쟁도 심하고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너는 못한다, 내가 더 잘한다, 약간 이런 분위기를 풍겨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그렇겠지만, 사실 그 프로그램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다 보면은 알잖아요. 그 댄서들도 서로를 되게 리스펙하고 존경하고 잘한다고 칭찬하고 그런 게 보인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저희 미용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서로 경쟁하는 관계지만, 그래도 우리 미용사라는 직업이 남들한테 조금 더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미용사끼리 서로 인정하고 리스펙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고객님이 다른 미용실에서 뭐 머리를 망해서 왔다 해도 무작정 고객님이랑 같이 그 미용사를 까고 욕하고 뭐 이딴 것도 미용사라고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우리 고객님이 머리 상태가 조금 안 좋았을 수도 있고, 고객님이랑 그 디자이너 간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우리 같은 미용사끼리는 서로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이런 미용실은 가지 마세요, 그런 컨텐츠는 같은 미용사로서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 물론 미용사로서 너무 준비가 안 되고 너무 막장인 사람도 당연히 있긴 하겠죠. 이 장기화된 코로나19 속에서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미용실, 저는 그 자체로도 거기서 일하는 디자이너 포함 원장님까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포함해서. 고객님들도 무작정 이 미용사를 의심하고 미용사를 탓하고 그렇기보다는 내 머리를 지금 해주고 있는 담당 디자이너를 조금 더 믿어보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오늘 주제가 미용실에서 머리를 망하지 않는 방법,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좋은 미용실 찾으려고 블로그도 서치해보고 네이버도 서치해보고 뭐 유튜브도 서치해보고 그러면서 좋은 미용실을 찾으려고 많이들 하죠. 왜냐면 내 머리는 소중하니까. 그래서 뭐 이런 스타일 마음에 드네, 이런 스타일 마음에 드네, 저 머리 이쁘네, 그러면서 저 머리를 했던 미용사를 찾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찾아가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로 미용실에서 마음에 드는 머리를 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근데 많은 고객님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죠. 제가 그 전 컨텐츠에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얼굴형이 어쩌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 얼굴이 뭐 저처럼 못생겼어도 하고 싶은 머리는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 때, 나를 아는 거는 뭐 얼굴형 그런 거는 상관하지 말고 꼭 알아야 될 거는 내 모질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내 모질에 대해서. 내가 뭐 옆머리가 엄청 뜨는 머리다, 내가 곱슬이 엄청 심한 머리다,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엄청 심한 생머리다, 혹은 내가 머리숱이 없고 뭐 정수리 쪽이 많이 얇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인지를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알 것 같죠. 근데 몰라. 생각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라. 나의 모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는 탈모기가 있어가지고 이쪽이 머리가 굉장히 얇아. 얇으신 분들은 파마가 우리가 그 모델들 사진들처럼 그렇게 절대 안 나와. 얇은 사람들은 일단 파마도 잘 안 걸릴 뿐더러 뿌리 쪽 볼륨이 굉장히 안 살아요. 그거에 맞는 뭐 뿌리 쪽을 따로 살려주는 뭐 히든 펌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특수 파마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사진으로 보는 그 모델들처럼 그렇게 완벽하고 이렇게 깔끔한 웨이브가 나오지 않죠. 근데 많은 고객님들은 그렇게 되길 원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느 미용실을 가든 불만족스럽고, 내 탓은 하기 싫으니까. 그거는 만인 공통이잖아. 국룰이잖아. 내 탓은 싫어. 내 머리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미용사는 못하는 미용사로 찍히는 거지. 만만한 게 미용사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미용사들
세계 어디를 내놔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고객님들 머리는 대부분 하나 이상의 시술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죠.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신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웨이브를 하고 싶다 했어. 근데 이 미용사가 그런 머리를 해주려면은 우리 고객님 여기까지 길 때 동안에 이 머리카락에 있었던 일을 모조리 다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무슨 염색을 했고, 뭐 정확하게는 어느 회사에 염색을 했고, 그때 방치를 몇 분을 했고,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모발 진단이 되는 건데, 난생 처음 본 미용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 이 머리를 달고 있는 고객님도 그걸 다 기억 못 하는데. 그렇잖아요. 내 모발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어야 되냐. 일단 지금 내 모발에 그동안 어떤 시술을 했는지는 적어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 여자분들 머리가 길기 때문에 그동안 염색도 수차례 했을 수도 있고 파마를 했을 수도 있고 파마를 했다가 볼륨 매직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는 꼭 기억을 해놨다가 미용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내가 항상 다니는 단골 미용실들은 대부분 나의 시술 내역이 미용실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 안 해도 미용사가 알아서 하지. 하지만 처음 간 미용실이나 이제 다닌 지 얼마 안 된 미용실에서 시술 같은 걸 할 때는 꼭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 머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도는 꼭 아셔야 돼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또 중요한 거는 현실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머리 스타일에 얼굴 제한은 없어요. 얼굴이 어떻게 생기든지 하고 싶은 머리는 하셔야 돼. 하지만 모질에 따라서 할 수 없는 머리들이 있어요. 분명 그거는 내가 받아들여야 돼. 나는 정말 이렇게 완벽한 웨이브, 깔끔한 웨이브를 하고 싶지만 내가 머리가 얇고 머리숱이 별로 없고 탈모가 진행 중일 때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 이거는 아마 뚝배기가 박혀있는 미용사라면은 충분하게 설명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럴 때 이 미용사는 글러먹었네. 다른 미용실 가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 미용사를 믿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파마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머리카락은 죽은 세포고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손상된 머리는 복구가 안 돼요. 복구 파마, 복구 매직 그거 다 개사기예요. 머리카락은 복구가 안 됩니다. 한 번 상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거는 제 말이 맞습니다. 머리가 이만큼 길렀을 때 내가 1년 전에 탈색을 했는데 파마를 해주세요. 1년이나 지났고 그동안 클리닝 많이 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뚝배기가 제대로 박혀있는 미용사라면 이거 파마 절대 안 해주죠. 탈색 머리에는 파마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미용사가 돈 벌라고 클리닝 막 때려 박아가지고 파마를 하면은 파마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고 금방 지저분해지고 안 하는 일만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나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대부분 고객님은 내가 원하는 것만큼 안 나왔을 때 그 미용사는 못하는 미용사다. 그 미용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그거는 우리 고객님의 니즈가 너무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고객님이 이런 머리를 원했을 때 집에서 대충 털어서 말렸을 때도 그 스타일이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고객님 모질이 그게 아니라면 미용사로서 정말 정확한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고객님의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고객님도 그 현실을 정확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그 미용실, 그 미용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의 모든 미용사들은 우리 고객님들이 잘생겨지고 이뻐지길 당연히 원해요. 그래야지 우리도 돈을 벌고 고객님도 당연히 재방문을 하고 우리도 보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내 머리카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내 머리카락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기본적인 상식들, 그리고 내 모질은 어떤 모질인지 그런 정확한 성질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려고 해주시면 고객님의 머리 스타일을 책임지고 있는 지금 그 디자이너와 정말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무작정 이 머리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이만큼인데 이만큼 안 나왔다고 이 미용실은 또 제끼고 다른 미용실 또 찾고 다른 헤어 디자이너 찾고 그렇게 나의 시간을 보내고 그런 것보다는 나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래 이 정도 나왔으니까 뭐 너 괜찮네 이렇게 조금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그 미용사를 믿고 그 미용사랑 쭉 같이 인연을 이어오다 보면은 이 미용사는 분명 고객님에게 누구보다 더 멋있고 누구보다 더 이쁜 스타일을 선사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 미용사들도 이제 점점점 고객님의 모질, 고객님의 성격, 고객님의 스타일, 고객님의
뭐 직업 그런 거에서 점점점 알아가면서 고객님에게 딱 맞는 헤어스타일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미용실 탓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 미용사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코로나19에서 살아남은 미용사들이라고. 특히 대한민국 미용사들을 조금만 더 믿어주고, 한번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미용실 가야지 이게 아니라 다음에 가셔갖고, 저번에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제가 살짝 뭐 이마가 삼자라서 이쪽을 조금 더 가려줬으면 좋겠는데 저번에 그게 조금 부족했어요. 두 번째 만났으니까 조금 더 친해졌으니까는 조금 더 고객님이 원하는 거를 잘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점점 말하면서 고객님이랑 디자이너랑 소통이 되면은, 이 디자이너가 어떤 디자이너고 어떤 원장이든 혹은 어떤 초급 디자이너도 상관없어요. 고객님이랑 소통이 딱 완료가 되면은 정말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게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미용사 탓만 하지 말고 다른 미용실 찾지 마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렇게 서로 합을 맞춰가면은 정말 최상의 헤어스타일을 만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제 고객님 중에 가끔씩 다른 미용실에서 바람피고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 왜 다른 미용실 갔냐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그래, 스타일 한번 바꿔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나한테 말하면 돼. 내가 스타일 바꿔주면 되거든.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맞는 헤어스타일을 잘 찾길 바라고, 그리고 모든 미용사분들이 정말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정말 아름답고 대단하신 분들이니까 화이팅!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